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전문성을 더 요하는 건 진짜 중소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해린 이유가 넓으면서도 깊이도 있어요. 근데 돈은 그만큼 안 줘. 그 얘기를 참아할 수 없었어. 연구직 같은 경우들,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분명히 앞서가는 부분들도 있고 산업에서 어떤 그 기술을 리딩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재무라든지 뭐 인사라든지 총무라든지 뭐 이런 제너럴 포지션으로 내려오게 되면 좀 중소기업이 더 유리한 점들도 꽤 많아요. 어떤 게 있어요, 유리한 게?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어쨌든 A부터 Z까지 다 해야 돼요. 다 해야 되는데 대기업을 가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. 제 아는 분인데 선배님 요즘 거기서 뭐 해요? 재무회계로 입사했거든요. 국제조세 딱 이러는 거예요. 내가 갈 데 없겠네? 했더니 갈 데 없지. 국제조세를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겠냐고.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어디에 옮겨갈 수 있는 데가 비슷한 사이즈 아니면 더 큰 데밖에 없는 거예요. 그 다음 커리어를 선택하는 데 이제 힘이 드는 힘들겠어요. 거죠. 근데 이제 중견 회사 같은 경우에 재무팀 가면은 별거 다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막 급여도 책정하고, 그다음에 입출금 그거 확인하고, 뭐 상장사면은 뭐 주식 이런 거 보고서도 써야 되고, 뭐도 해야 되고, 뭐 외감도 대응해야 되고, 일이 되게 많아요.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는 그만한 사이즈들의 회사가 훨씬 많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중견 기업에서 뭐 코스닥 상장사라든지 뭐 코스피 뭐 중견 상장사에서 그런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좀 이렇게 만능, 그쵸, 만능 일을 배우고 나면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나면 다른 데 갈 데가 훨씬 많은데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.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데도 많아지는데 이제 대기업에서 어떤 그런 특정 영역만 했으면 이제 나와서 하기가 정말 할 게 없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정말 폭 좁게 그렇죠.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꼭 근데 사실 이제 막 구직자나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딱 이름 말하면 아는 기업 가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이 큰데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도전해 보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확실히 이 통장이 찍히는 게 다르니까 내가 도전을 해보는 거는 좋아요. 그리고 도전해서 되면은 진짜 좋고 더 좋고 그런데 그렇죠. 근데 내가 그것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중소기업, 탄탄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로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맞아요. 좀 오지 않는 기회를 너무 막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. 한 달 한 달 또 벌써 또 추석이 또 두 달. 저도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. 중소기업에서 저는 커리어를 시작했고 제 친구들 중에는 대기업에서 시작한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랑 몇 명밖에 없어요. 정말요? 그러니까 역시 가늘고 길게? 가늘고 길게, 짧고 굵게.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은 대기업에서 이제 뭐 출산이라든지 뭐 이런 결혼이 이제 걸리게 되면은 좀 내려놓고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중소, 중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애 놓고 빨리 돌아와줘 막 이런 힘들죠. 물론 뭐 육아휴직도 길게 못 쓰고 뭐 이런 게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꼭 돌아와줘야 돼. 어디 가면 안 돼.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대기업은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네가 힘들다면 우리는 붙잡지 않겠어.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. 하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, 공채가. 맞아요. 그러면 이제. 우리가 그 시즌을 잘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대기업은 보통 이제 추석 전후로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9월 초반 중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대기업이 한 번 이게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중견과 중소들이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그 딱 중견 중소 대기업 떨어졌다. 안 됐다. 뭐 해서 막 이렇게 좌절할 시간이 없고 없어요. 괜찮은 중견 회사들, 중소기업을 빨리 찾아서 빨리 내가 지원을 준비하시는 것도 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아직 졸업 전이다.
혹은 내가 졸업을 했지만 나이가 매우 어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한 시즌 더 준비를 해서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도 되지만 내가 조금 나이가 빠듯하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좀 플랜 B를 가동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보가 많잖아요.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막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가 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알짜 중소기업을 고르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거는 정보 수집을 본인이 좀 해야 돼요. 그래서 그 취업할 때 목표를 세우고 본인이 이제 어떤 직무를 할 것이며 어떤 업계로 진출할 것인지 이거를 먼저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를 먼저 선택을 해놔야 그 안에서 괜찮은 중견기업은 어디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괜찮은 중소기업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별해 낼 수가 있잖아요.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좋은 중견기업은 어디예요? 라고 하냐면 우리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직무 그리고 내가 진출하려고 하는 그 업계를 좀 정해놓고 거기서 좋은 회사들이 어디인지를 좀 정보를 좀 찾아놓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.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좀 괜찮은 알짜 중소기업을 고르는 팁 이런 게 있나요? 사실 알짜 중소기업들은 B2C 영역에는 별로 없어요. 우리 B2C라고 하면은 뭐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거잖아요. 그런 경우는 중소기업들은 사실 많지 않고요. 알짜 중소기업들은 거의 다 B2B 영역에 몰려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대기업의 뭐 1차 벤더를 찾아본다든지 2차 벤더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찾아보고 그 회사가 그 거래처가 좀 얼마나 탄탄한 거래처들을 많이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네,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적어주세요 빨리. 네. 팁입니다. 네, 팁. B2B 영역을 조금 더 노려볼 것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. 끝. 안녕. 네, 여러분 유튜브 재밌게 보셨나요? 취업과 이직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자플래닛 홈페이지에 여러 강좌들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플래닛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취업 준비는 항상 맑음입니다. 유튜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